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캔토는 문샷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샷의 정의가 확실하게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코인 문샷 같은 경우는 막 3개월에 막 5배, 10배 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문샷의 원인은 이제 포모가 기반이죠. 예, 그래서 대중들이 막, 야, 이제 강세장이야. 이제 사이클이 왔어. 뭐 비트코인 가니까 우리도 갈 거야. 그러면서 미친 듯이 단기에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정점을 한 다음에 쫙 갔다가 이제 한 방에 나락을 가는 이런 구조의 문샷이죠. 네, 그래서 이런 문샷이라면 저는 아마 시시코인은 이런 문샷으로 가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새로운 제가 문샷은 뭐 한 2년, 3년 동안에 뭐 한 5배, 10배 이렇게 뭔가 이제 기관 자금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조적인 복리로 상승한다. 그런 식의 어떤 문샷이라면 뭐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뭐 우리 회원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강력한 펀더멘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CC코인은 VC 출구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펀더멘탈에 저 강력한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자기 회사가 다 가져가죠. 뭐 XRP 대부분이죠. 리플도 자기네 회사에서 다 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사업했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막 프리마인을 하고 자기네가 뭐 다 가져가지고 이걸 팔아서 뭐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세일을 하고 뭐 VC 얼로케이션 해서 투자 받은 애들이 뭐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다 이제 팔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VC들이 대거 이탈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캔톤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입니다. CC코인은 리테일이 기관과 같은 조건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극히 드문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토큰이 네트워크 기여를 한 실제 채굴을 해가지고 가져갔고, 그 다음에 VC들은 이미 락업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에 따른 덤핑이 없어요. 그래서 슈퍼 밸리데이터나 이 그 코인을 많이 이렇게 기여자로 채굴한 행위자들이 지금 락업을 다 걸어놨죠. 70% 이상 다 락업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탈출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산은 탑3 지금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 이후에 거의 최초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부분은 기관 다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그거 다 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다 이제 돈을 마련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캔토는 무려 10년 이후에, 처음에 다 돈을 넣어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개발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0년 동안 데모너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10년 지난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VC 출구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들의 정렬해서 자금원과 운영하는 사람들과 홀더가 일치한다. 그래서 투자자가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토크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나스닥이나 뭐 BNI나 뭐 여러분 다 알듯이 뭐 JP 모건이나 딜로이트 무디스 이런 수많은 기관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직접 처음에 다 돈을 냈죠. 그래서 개발을 다 했고, 이미 뭐 2016년도부터 돈을 내서 개발이 들어갔고, 이제 코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프로젝트는 12년짜리 프로젝트죠. 그래서 각자의 이제 경제적 합리성 때문에 이 토큰 가치가 앞으로 오르는 게 이 모든 그 참가자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정렬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하고 RWA가 뭐 이더리움이 자꾸 뭐 RWA가 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된다 막 얘기하면서 하죠. 그래서 막 블랙록이 비들펀드 나와가지고 흥분하고 있는데, 비들펀드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16B입니다. 16B. 예, 16 그러니까 160억 달러? 예, 전체 다 해가지고 합치면 요 정도 되는 거죠. 10억이니까. 예, 160억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캔톤은 얼마냐? RW에 돌아가는 이 자산 규모가 3.6T입니다. 그래서 200배의 격차입니다. 그러면 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자 보시면은 RWA.XYZ 들어가면 캔톤이 이제 1위로 나와 있는데 348B로 나와 있거든요. 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맞습니다. 10분의 1이죠. 왜? 이게 오픈된 것만 이래요. 뭐가 오픈됐냐? 브로드리지만 오픈이 됐습니다. 브로드리지만 자기들이 이걸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리지에 의한 레포 거래만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자산 토큰화된 양이 1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른 데도 다 나와 있는데, 캔톤 인프라는 3조 6천억 달러 이상의 토큰화된 자산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배포 환경에서는 1일 5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SEC에 그 제출한 문서에도 3조 6천억 달러라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증가하고 있겠죠, 지금. 네. 그다음에 그 소각 그 BME 균형점을 돌파했다. 자, 이제 소각 메커니즘이 다른 데랑 다르죠.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그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 소각량을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면, 네, 오늘 날짜로 여기 잠깐 보시면 오늘 날짜, 예, 캔톤 스캔에 들어가시면 오늘 날짜로 오늘 하루에만, 네, 지금 현재 250만 달러 이상이, 네, 지금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달러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게 이제 코인의 양이 얼마만큼 그 소각이 되냐 하면 여기에 가격을 곱해보면 되겠죠. 곱해보면, 나눠보면, 예, 여기에다가 코인 가격을 나누면, 예, 몇 개가 소각이 되는지 나오는데, 이게 연간 지금 약 목표의 2.4배 60억 개의 CC가 지금 이 속도면 60억 개의 CC가 소각될 예정입니다. 이게 4개월 만에 지금 2.5배가 증가한 거고, 원래 목표는 약 뭐 한 25억 개 이걸 목표로 잡았는데 벌써 이걸 초과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의 약 2.4배가 올해 소각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표도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전쟁 여파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포지션을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금 그 보유를 좀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성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200만 달러 밑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다시 250만 달러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다들 강하게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홀더 친화적인 결정의 실증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중 반감기 1월 달에 이중 반감기가 적용이 돼서, 예, 생산량도 블록당 발행량도 절반으로 줄었을 뿐더러 슈퍼 밸리데이트 점유율이 48%에서 20%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CIP 0105 이거 뭐냐면, 네, 캔톨의 그 개발자들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슈퍼 밸리데이터들이 자발적인 락업 70% 이상을 락업을 해야, 뭐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뭐 자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왜냐, 70% 이상을 해야 슈퍼 밸리데이터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유지를 해야 의결권을 발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슈퍼 밸리데이터 자격이 박탈되죠. 그래서 그 슈퍼 밸리데이터 자격을 얻은 기관이 한 지금 45개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 압력이 굉장히 축소되었고, 이 물량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50% 이상이 다 락업이 걸려 있다. 그 다음에 앱 리워드를 62%로 증가시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앱들한테 리워드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래서 앱으로 재분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사용을 증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앱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 선정이 된 앱들한테, 예, 야, 너네는 진짜로 뭔가 잘 하고 있어 라고 선정이 돼야 되고, 만약에 성과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바로 등급이 내려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야, 근데 왜 가격은 지금 몇 달째 0.14에서 0.15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뭐 그렇게 펀더멘탈이 좋은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의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프라이버시의 역설인데, 이 기존의 그 코인 투자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이제 코인 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야, 쟤네는 폐쇄적이야. 야, 쟤네는 뭐 기관들끼리만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자기들도 뭔가, 우리는 뭐 월스트리트에 투자를 받았어. 월스트리트가 선택한 자산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캔톤은 월스트리트가 선택한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모여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라고요. 근데 월스트리트의 선택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월스트리트가 직접 만든 자산에 대해서는, 야, 자기들만 쓰는 거야라고 지금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 기관 간의 수조 달러가 움직여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 간에 예를 들면 고들만삭스하고 JP모건이 아무리 거래를 많이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더리움은 다 공개하지만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거래량을 실제로 공개하지 않거든요. 오직 여기서 공개하는 거는 그거로 인한 수수료, 과연 CC코인이 얼마나 소각되는가, 그것만 보여주지 이 볼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뭐 DTCC나 이런 게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코인 하던 사람들은 DTCC가 뭔데? 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가격 발견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하게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아까 다 락업을 걸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이미 뭐 50억 달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일거래량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비판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게 바로 대중들하고 거리가 멀고 자기들만 쓴다는 폐쇄적인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 기존에 이제 크립토 파는 사람들은 다 펌핑을 하죠. 펌핑. 예, 펌핑을 해가지고 뭔가 가격을 막 올려가지고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도망가거든요. 이건 그런 코인이 아니에요. 가격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기관들이 필요하니까. 왜? 월스트리트에서 이거를 계속 써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블록체인화로 하게 되면 그 락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못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이걸 앞으로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기존처럼 가격 펌핑을 빡 한 다음에 이게 이 이득을 개인들한테 다 이렇게 갖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펌핑을 아예 원하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그래서 가격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개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 이 관심이 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이 캔톤을 모른다는 건 굉장히 큰 약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이 또 구매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공개 시장을 거치지 않는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개 시장에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CC코인처럼 이 수요 풀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그 거래 그 폭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거래소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블록딜로 이렇게 사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샀는지 공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 밸리데이터나 밸리데이터 운영을 하면서 직접 이제 민팅으로 채굴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회로가 또 있죠. 디지털 에셋이나 이제 CNTN, 캔톤의 어떤 그 지분을 직접 투자를 해서 간접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을 사는 것보다 이런 주식을 사는 쪽으로 또 선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시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인 가격이 많이 눌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방향이 그러면 아마존이 갔던 그 궤도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궤도냐. 이 아마존은 이제 리테일,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다 아마존을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야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이 다 먹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미친 듯이 폭발을 했죠. 그러다가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투더문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많이 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서 안정적이죠. 예, 그래서 꾸준한 복리 상승.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뭐 10년 동안에 거의 4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꾸준하게. 네. 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캔톤의 궤도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샷의 어떤 정의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가격 발견이 도대체 안 되는 거냐? 캔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기관 중심의 가격 발견이 이미 작동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리테일의 의미가 다른 거죠. 이 개미들은 몰라요, 아직도. 예, 캔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존 코인의 문법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왜 자꾸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일로 달라붙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캔톤은 21쉐어즈에서 이미 ETF하고 비슷한 ETP, 이 끝자만 다른데 F는 펀드고 P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작년도 11월 17일에 이미 유럽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연금이나 보험사나 자산운용사가 이걸 매수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펀드는 이 상품은 실제로 CC를 1대1로 매수를 합니다. 시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비트고라는 수탁사에 보관을 하는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안정적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약 60만 달러 이상이 지금 팔렸다고 합니다. 네. 600만 달러인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60만 달러가 600만 달러 모르겠네요. 항상 단위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미 팔리고 있다. 그 다음에 나스닥에 저희 이제 캔톤이라고 옛날에 타이밍이었죠. 이게 바로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뭔가 코인을 사기 어려운 그런 회사들이나 개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 국내 업비트나 여기에 이제 캔톤 CC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걸 사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나스닥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이제 작동하고 있죠. 사실 예전에 프리미엄은 이거보다 훨씬 높았죠. 근데 ATM을 가동을 하면서 얘네가 이 프리미엄을 이미 다 가져갔죠. 그래서 ATM으로 주식 발행을 해서 이 프리미엄을 가져간 다음에 이 캔톤은 시장에서 다시 CC를 사가지고 CC를 매집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못 살 때 이제 유일한 공식 경로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뉴스가 하나자산운용이 이거 고객의 돈이 아니라 자기들 돈으로 5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하나자산운용이 500억 원을 이제 캔톤을 샀고, 물론 대한민국 기업 중에 하나가 넘버원은 아닙니다. 이미 삼성벤처스가 디지털 에셋, 이 CC 코인을 만든
그 발행사죠. CC코인을 만든 그런 기술 회사에 이미 벤처 투자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미 저거 책에도 다 밝혀놨었고, 그래서 삼성벤처스가 이미 최초로 투자를 했었고, 하나자산운용이 4월 달에 50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몰라도 기관들은 이미 냄새를 맡은 기관들은 이게 앞으로 미래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철도구나, 레일이구나, RWA의 중심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이제 분석에 들어가겠죠. 왜 하나가 저게 투자를 했지? 그럼 우리도 해야 되나? 막 다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발견은 이미 그 기관들은 이미 다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개인들은 개미들은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차트가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고, 뭐 비트코인하고 연동되지도 않고, 비트가 오르건 말건 얘는 알아서 혼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CC코인 ETF가 신청이 돼 있어서 아마 이게 예정이고, 그래서 캔톤 이제 주식도 이제 살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제 ETP 상품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CC의 현물 거래소에서는 아직도 이게 리테일은 약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샷을 제가 재정의 하자면 예전에 크립토 스타일처럼 막 3개월에 10배 뭐 이런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관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식 스타일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한 뭐 2년 3년 동안 RWA가 꾸준하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2년 3년 동안 뭐 5배 10배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 우상향하면서 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샷의 정의를 바꾸면 캔톤은 가장 확실한 문샷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참조를 하시고, 당신은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실 건지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움직인 후에 진입해서 작은 수익을 내는 사람, 지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되게 배 아프실 거예요. 그거 못 산 분들은 내가 저걸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뭐 이래 하실 거죠. 그래서 지금 20만 원 됐을 때 삼전을 들어가냐 마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저는 움직이기 전에 진입해서 조용한 구간을 견디는 사람, 저는 B형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진입을 해서 저는 작년 11월부터 투자를 해서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말을 맞이해서 즐거운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